이제 5번째 강의 지문 유형별, 이제 그 지문이 이제 생김새만 가지고 이제 보셨다면, 이 5번째 저는 지문 유형별 성격이 어떤지에 대한 특징,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연관지어서 한번 보실 건데요.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성품, 격식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격 그러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개인을 특징 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특성, 행동 양식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 우발적인 거 이런 거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격은 개인의 고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인 개인의 역동적 조직이고, 이게 이제 여기에 그 성격 심리학에서 이제 우리 그 성격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 건 성품, 격식 또는 행동 특성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문 유형과 성격론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논문을 쓰면서 제가 연구를 했던 건데요. 유전학자들은 지문의 유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문의 배열 형식이 염색체 유전자 컨트롤을 받아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지문의 용선, 총수 이런 것들이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종류의 DNA 유전자는 우성, 열성이 없고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바뀌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도 이런 것들이 이런 혈관, 신경계통, 손가락을 형성하며 지문은 수정 후 3개월에 시작돼서 19주까지, 13주에서 19주까지 완성되며, 그래서 인격적인 특징으로 필연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여기 프루키네 체코의 생리학자도 개인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문의 형태를 9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1800년대에. 이때 당시는 9가지 유형으로. 그래서 성격은 성장 과정 중 가정이나 외부 환경 또는 교육적인 부분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지문은 어머니의 임신 기간 중 이때 완성되고 태교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편한 상태에서 태교를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그대로 전달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도 논문에서 이제 성격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를 고증을 했고요. 성격에 대한 궁금증은 흔히 이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바뀐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난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성격이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적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전적이냐 환경적이냐, 물론 선천이냐 후천이냐하고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것이 후천적인 거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않을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러면? 변할까요?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러면 저는 안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변하는 걸 보니까, 이 성격은 하늘에서 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성이라고 하죠. 천성이 변하는 것이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좋고 나쁨이 없다. 바꿀 수 없더라. 바꾼다라는 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이 성격을 다른 형태로 확 바꿔버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문을 들여다보면 그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과 관련된 속담들도 정말 많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3살 버릇 80까지 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게 다 이런 성격이 현실적인 성격, 욕심이 많은 성격, 불안감이 있는 성격, 욕심이 많은 성격. 이게 다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속담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어느 쪽이냐. 그래서 저는 양은 후천적인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교육, 환경, 후천적인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무게로 따진다면 양은 적지만 무게는 더 높지 않을까,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을 알면 뭐가 좋은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울리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격적인 특징, 성격의 장점,
뭐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 좋더라. 그래서 성격을 알면은 뭐 어쨌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게 성격을 알아보면 가능한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과 성격에 이제 대해서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자면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1번 안정형. 이 지문은 이 명칭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매우 안정적인 걸 추구합니다. 이렇게 안정, 차분, 규칙 이런 것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장된 거 싫어하고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규칙, 자율보다는 규칙을 더 선호하고 혼자 조용하게 있는 거 더 선호하고 여럿이 어울리는 것보다 그래서 무리하고 과장되게 일 진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여럿이 단체 활동 또는 뭐 여럿이 경쟁해서 어떤 수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혼자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실 여기는. 그래서 1번 성격은 안정형 특징과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1번은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완만하게 저렇게 생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5% 있다고 그랬죠. 저 지문이. 두 번째 지문은 탐구, 이렇게 분석하는 걸 잘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텐트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이공계 학생들을 검사를 해보면 이 지문 많이 나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지문은 어떤 걸 분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걸 계산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상도 잘하고 계산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리하게 어떤 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까칠합니다. 까칠해. 어떤 거든 여기 자기가 이해가 잘 안 가면 따지고 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항하고 예리하게 찌르고 그래서 지문도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말투도 이렇게 뾰족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이 날카로운 정도가 더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더 치명상을 입히는 발언을 하겠죠. 이게 무디면 약간 좀 무딘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 무디게. 이런 사람들보다는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더 공격적으로 발언을 더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 기승전결, 뭐 체계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지문을 가진 사람들이 왼손에 있으면 어떤 그 디자인 같은 거 구상하는 거를 분석하는 걸 잘하는데 오른쪽에 검지에 이게 있으면 이제 검지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검지에 있으면 수학 쪽의 어떤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오른쪽에 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수학 선생님, 수학 교수님들 많이 봤습니다. 주로 검지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지문인데 감성형이라고 이제 저희는 했고요. 세 번째 지문 감성형.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62%가 있다고 그랬죠. 62%. 그래서 엄지 쪽에 삼각점이 있고 약지 소지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이 어떻게 보면 스캐너로 봤을 때는 다르게 보이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이쪽에서 소지 쪽으로 흘러내려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샘플을 이렇게 띄워놔서 이거는 이런 형태는 왼손이면 3번 이런 형태는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감성 부드럽고 낭만적이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 많잖아요. 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정다감, 남들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솔직하고 어떤 걸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끈기 있게 이끌어가는 거 싫어하고 오랫동안 가는 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지문이 우리나라에 62%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성 같기도 해요.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하죠. 빨리빨리 민족. 빨리 끌었다가 빨리 식어버리고. 그리고 전국 어디를 가봐도 민요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전라도 가면 전라도 민요 있고 강원도 가면 강원도 민요가 있고. 왜? 흥겹기 때문에 그래요. 흥겹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이 우리나라에는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이나 이런 곳이 망하지 잘 않습니다. 왜? 빨리빨리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솔직해요. 남들이 말하면은 잘 믿어주는 거예요. 저거 정말 좋다. 막 그러면은 정말 좋은 줄 알고, 그거 좋은가 봐. 그러고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쇼핑몰 사업이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62%의 탄탄한 소비층이 있기 때문에. 이게 3번 지문이었다면 그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소지 손가락 쪽에, 새끼 손가락 쪽에 있고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간 거.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을 저는 창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였고요. 스캔기 기준입니다. 이게 스캔기 기준. 상상력, 창의력, 아이디어. 독특합니다. 고집이 엄청 세고요. 자기 주장 강하고 비판적입니다. 비판적.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늘 물어보죠. 뭐든지 어떤 게 있으면 비판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궁금한 게 정말 많고,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 억압된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제가 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긍정적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부정적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왜 부정적인가를 봤더니 이런 유형들이 성장을 하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되는데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하다 보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갑니다. 비판적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부정이나 비판이 없으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과학자들이 내 긍정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지문을 가진 사람들한테 저는 에디슨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 유전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바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창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의적. 그래서 이 지문은 아까 3번 지문 20명 중에 1명꼴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지문은 이게 이제 엄지 쪽에 있고 소지 쪽으로 흘러내려간 거, 뾰족한. 이게 이제 공작새 눈처럼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크아이형이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지문을, 5번 지문을 열정적이다. 그래서 동글동글 하면서도 3번 같이 생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문은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의 설득력, 표현력, 적극성도 있고 일 욕심 많습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건 일 욕심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지런한 거거든요. 에너지 왕성하고 위기의 어떤 대처 능력도 뛰어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고집스럽게 어떤 것들을 완수하고 막 이런 것들. 긍정적인 태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때로는 여유 시간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적이고 예술가적인 끼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그래서 부지런한 게 특징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좀 이렇게 예술가적인 그런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스타킹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제가 몇 명을 만나봤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탤런트적인 끼가 있어요. 조금 전에 5번은 3번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 이 6번은 독창형이라고 해서 4번과 같은 지문입니다. 4번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소지 쪽에 삼각점이 있고 엄지 쪽으로 흘러내려가 있는데 조금 독특한 창의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독특한 창의형. 독특한. 이게 독특하기도 하고 창의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활력이 넘치고 활동성 부지런해요. 적극적인 마인드로 대응도 잘하고 그리고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문제 해결 능력도 좋은데 고집스럽고 독특한 사고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매우 좋습니다. 독창적인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표현력이 좋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은 어떤 창조해내는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창조력, 어떤 걸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구상하는 거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그 색깔이 분명하게 있어서 어떤 걸 연출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매우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칠 번 지문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엮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는 게 이제 위아래로 엮여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두 개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두 개가 엮여 있는 이 지문은 한 가지로 그냥 다 표현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문은 이제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개가 어쨌든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은 포용력, 협조, 관계 형성을 잘하고 협력적이고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잘하고 중간 역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 어떤 때는 이런 생각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생각이 많고 판단이 신중하고 물을 먹어야 될까, 농약을 마셔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을 마실까, 음료수 마실까, 음료수 중에서도 콜라 마실까, 사이다 마실까 이 정도의 고민이에요. 고민이라는 건 얼토당토하지 않으면 고민의 대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해도 되고 저거를 해도 되는 거니까 빨리 결정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각이 많다고 이제 늘 그래요. 그럼 제가 생각이 많으니까 고무줄을 여기다 하나 가지고 다녀요. 여기다 팀이고 다니다가 생각을 하면은 막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땡겼다가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 하면 갑자기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고무줄을 여기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라. 500원짜리 하나고 고무줄 하나. 그래서 생각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극약 처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은 두 개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고요. 팔자처럼. 그래서 현실적이다. 어떤 때는 이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럴 때도 있고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7번하고 8번도 약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은 현실, 임기응변, 순발력 이런 것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대처 능력 좋아서 실리적입니다. 매우 실리적. 눈치가 빠르고 적응도 잘하고 대응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판단,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이거든요. 아까 그 3번, 뭐 1번,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이타적인 걸 띠고 있다면, 이게 오래, 이게 이런 환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타적이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이기적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성취욕을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무리가 약하고 좀 산만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제 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 유형 가지고 있는 애들은요, 학생들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학원도 한두 군데 다닌 게 아니에요.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막 4군데, 3군데 막 기본이 요 정도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형한테는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방법들을 자꾸 좀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9번은 주도형이라고 했는데, 한때는 저는 이거를 리더형이라고도 했고요, 지도자형이라고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문도 한 줄로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구자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한 번에. 그래서 이 유형은 자존심, 자기중심적이고 추진력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적극, 도전, 자기관리 뛰어나고, 그래서 실천력, 통솔력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융통성은 다소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신뢰관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력 좋고 결정력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들이요 많이 안 나타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희한하게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요, 이 지문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 더 갈수록 더 그런 게 눈에 띄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2000년부터 3000년까지는 음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음의 시대. 여성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떤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지문을 가진 여학생들은요, 혹시 본인이 여성스럽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아니에요. 남자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 자기는 왜 그런지. 남자 같다라고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런 지문을 가진 여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신체학적인 여성과 심리학적인 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은 여자인데 심리는 남자인 거예요. 기질은 남자인 거죠. 그러면은, 자, 몸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 심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을 따라가는 게 맞을까? 이거에 대해서 늘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여성을 따라가고, 일이나 생각이나 어떤 행동에서는 남성을 따라가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여자니까 여성처럼 예쁘게,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돼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해요, 어중간해.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유형들을 만나면 강력하게 그런 승부본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으라고 합니다. 남자처럼 살으라고 해요. 그래서 리더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째 지문인데 원칙형입니다. 원칙형. 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9번인지 10번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연필을 주고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시켜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이거 동그라미가 아니래, 이렇게 X자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또 여기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 돼.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 확실해야지 돼. 정확해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9번하고 10번이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시키면 돼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도 본인이 원칙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러면 10번이고,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9번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설문지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이야기죠. 완벽, 강한 신념, 확실함. 그러다 보니까 솔직하고, 배려와 융통성은 약하고. 융통성은 없습니다. 이렇게 봐주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정확하지 못한데 이래요.
정확해야지 돼요. 막 확실해야 되고, 정확하게 약속하면은 그 시간보다 5분 전에 항상 나가야 되고, 평생 동안 자기는 한 번밖에 늦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원칙적이고, 생각, 행동 분명하고, 책임감 강하고, 목표 달성 확실합니다.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요,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식해 보이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1번하고 2번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고, 2번도 3번도 4번하고 비슷한 데가 있고, 4번도 5번하고 비슷한 데가 있고, 5번도 6번하고 비슷한 데가 있고, 7번도 8번하고 좀 비슷하게 겹치는 데가 있고, 8번도 9번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고, 9번도 10번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10번도 1번하고 또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한 사이클을 돌아가 보면 비슷비슷하게 20, 30%는 겹치더란 이야기죠. 예.